횡성군이 영월군과의 경계선에 있는 주천강 생태계 복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올해 9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KTX 개통을 앞두고 울릉군, 한국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안동시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중형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7천만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수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올해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역 경제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해빙기 도로 침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공사장 인근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몽테뉴의 시선으로 보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들며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쓸모만을 따지고 또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따지는 시각이 아니라 이해의 시선으로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횡성군과 영월군의 경계에는 주천강이 흐르는데요. 한때 빼어난 경관으로 주민들에게 사랑받았지만 난개발로 인해 수질 오염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91억 원을 투입해 주천강 생태계 복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명품 특산물 안흥찐빵의 고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횡성군 안흥면을 관통하는 주천강이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 속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입니다.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태계가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약 9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안흥리 말무덤보에서 세터보에 이르는 1.5km 구간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사업은 환경부 시책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 환경 관련 위원회 자문과 심의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한 상태며 시공업체 선정 또한 지난해 마무리돼 해빙 시기에 맞춰 착수가 됩니다. 주천강은 안흥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주요 지방하천입니다. 또한 42번 국도, 411번 지방도가 관통하는 지역이고 주변에 많은 관광지들이 산재하고 있어 안흥면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주천강의 상징성 큰 데 반해 그동안 하천 재해병 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 경관이나 수질 개선 쪽에 신경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제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중앙부처에 사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 사업 착수하게 되었으며 2016년 사업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군은 기대종인 납자루류 어종의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하중도 1개소, 색강 950m, 생태습지 430제곱미터 등을 조성할 방침이며 하천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어도와 생태여울 보강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하천변 데크와 생태 관찰 체험길, 쉼터 등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은 이번 사업과 연계해 안흥면 소재지 일원의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약 60억 원을 투자해 안흥찐빵의 전시부터 홍보, 판매와 제작 체험 등 테마 공간을 조성하는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어 사업 효과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천강은 안흥을 대표하는 강으로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흥찐빵 테마 관광지와 어우러져 안흥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횡성군은 이번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안흥찐빵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또 안흥면이 자연과 어우러진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횡성군이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 마을 숲을 복원해 그 기능을 회복하고 산림 경관 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토속 문화 공간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조성되는 하궁 1, 2 마을숲은 다음 달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6월까지 4,491제곱미터 면적으로 조성될 전망이며 군은 마을숲 조성 및 복원을 위해 사업비 9,800여만 원을 투입해 피해목 수술, 후계림 조성, 조경수 및 야생화 식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500만에 육박하는 관객을 동원한 영화죠.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의 특별 상영 행사가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횡성군이어서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는 더욱 뜻깊게 전해졌는데요. 영화 상영 전에는 제작진과의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추운 겨울 한 노부부의 76년 동안의 한결같고 순수한 사랑으로 영화 팬들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선사한 영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지난 25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횡성군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영화관이 없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매달 한 차례씩 무료 영화 상영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온 횡성군은 이번에는 특별히 횡성군을 배경으로 또 주민들을 주인공으로 제작된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를 상영했습니다.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는 독립영화로서는 드물게 500만이라는 관객수가 넘었습니다. 이런 좋은 영화가 우리 횡성군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를 우리 횡성 군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횡성군은 이번 상영회에 영화 제작진인 진모영 감독과 한경수 제작 프로듀서를 초청해 영화 상영 전 영화의 제작 배경과 비하인드 스토리 등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감독의 특별한 배려로 주인공 강계열 할머니가 행사장을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감동적인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영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는 청일면에 거주했던 한 노부부를 주인공으로 제작된 영화로 주인공들은 항상 커플 한복을 입고 다니며 금수를 자랑해 지역에서도 이미 유명 인사로 알려진 부부였으며 연출자인 진모영 감독은 전라도 해남 출신으로 2013년 영화 시바 인생을 던져의 프로듀서로 영화계에 입문해 지난해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를 첫 연출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분 모습을 이제 어느 TV에서 봤는데 이 분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꼭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TV에서도 했지만은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영화 매체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아,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부부로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좋겠구나. 그 모습을 두 분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군은 노부부의 가슴 절절한 사랑으로 사랑이 너무 가볍게만 치부되는 이 시대에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횡성군에서 또 주민을 주인공으로 촬영된 것에 큰 영광이며 또한 모든 주민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이런 특별 상영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건강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안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울 전망입니다. HSTV 전윤입니다. 포항시가 KTX 개통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 인프라 조성이 한창인 가운데 울릉군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는 KTX 개통과 연계한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울릉군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와 관광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수일 울릉군수, 박철환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 등이 함께 했는데요.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수도권에서 포항, 울릉도까지 이어지는 관광상품 공동개발과 마케팅 활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관광객 유치와 마케팅 부문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며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협약식에서 이강덕 시장은 KTX 개통으로 동해안 관광 자원과 함께 한층 넓어진 관광 인프라를 갖게 됐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수도권과 울릉도를 아우르는 관광 컨텐츠를 함께 개발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안동시가 에너지 절감 차원으로 중형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연간 7천만 원의 운송 원가를 절감해 올해 8대를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2010년부터 35인승 중형버스 14대를 교체 운행하고 있는 안동시는 올해 25인승 중형버스 8대를 추가로 증차해 운송 원가를 절감해 나갑니다. 현재 25인승 버스 3대가 시범 운행되고 있으며 안기, 송현, 순현 노선과 도청 이전 신도시 노선 개편에 중형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 운행할 계획입니다. 인근 시외 지역까지 교통카드 무료 환승이 가능한 안동 시내버스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수에는 총 300여 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51개인데요. 대부분이 수돗물이 안 나오거나 저반시설이 미흡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190억 원을 투입해 정주 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나섰습니다. 올해 백야도를 포함한 10개 도서 지역에 대해 사업비 191억 원을 들여 저반시설과 탐방로, 해상펜션 등 12개 시설을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9월까지 거문도, 동도에서 서도 간 연도교 가설 공사를 완료하고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금오도와 안도 등의 체험센터와 예술인촌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제주 올레길로 시작된 걷는 길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수에는 해안선을 따라 걷는 여수 갯가길이 개발돼 여행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여수 갯가에 따르면 여수반도 420km 해안선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3년 10월 첫 코스를 공개한 갯가길은 이후 3개의 코스가 완성돼 주말이면 1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여수갯가가 주도해 조성되고 있는 여수갯가길은 바닷길과 숲이 조화를 이룬 친환경 체험 걷기길로 점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말 여수 산업단지 내 녹지 공간 일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승인을 했는데요. 올해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2조 원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해 여수시의 규제 완화에 답했습니다. 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에 따르면 여수산단 내의 신규 투자업체는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GS칼텍스 등 6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신규 투자 규모만 2조 6,5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도 신재생에너지와 정밀화학, 기계장비 등으로 전라남도는 이 같은 투자 사업을 위해 지난해 말 여수산단 내 6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녹지를 공장 부지로 용도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우리 시도 올 상반기 안에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완료하고 공장 설립을 위한 실시 계획 승인을 통해 이들 업체의 공장 신설을 2019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낮에 따뜻한 햇살이 반갑기도 하지만 추위가 풀리면서 얼음이 녹는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기입니다. 부천시는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시가 해빙기 대비 안전 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은 건설 공사장과 축대, 옹벽, 절개지 등 재난 취약시설 88개소에서 진행됐으며 공사장 주변 집안 침하 여부와 시설물의 균열 발생 여부, 철근 부식 상태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특히 해빙기에는 집안 붕괴 위험이 큰 만큼 소사 원시 지하철 공사와 같은 대형 지하 굴착 공사의 경우 붕괴 예방을 위한 각종 관리 사항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즉시 보수, 보강하도록 현장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각종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해 전 분야에서 안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원과 대로변 녹지대도 해빙기 안전 점검과 함께 세봄맞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과 산책로, 화장실 등 공원 시설물과 20개 안전 상태를 점검했으며 겨우내 설치했던 월동 거적과 동파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청소도 실시했습니다. 시는 봄을 맞아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공원 등 도심 녹지대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며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즉시 조치하고 관련 정비도 상반기 내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3.1절이 지났는데요. 태극기는 다셨습니까?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에 전국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 3.1절 길주로 양옆으로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아파트 단지도 골목길도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대형 쇼핑몰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어디선가 등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리랑이 시작되고 구슬픈 선율, 무용수의 몸짓에선 절절한 아픔이 느껴집니다. 곧이어 나타난 대형 태극기, 홀로 아리랑이 광장 가득 울려 퍼지고 손에 꼭 쥔 태극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3.1절을 기념하는 플래시몹, 누구 하나 설명해 주는 이 없었지만 모두의 가슴 속에 그 의미가 뚜렷이 전달됐습니다.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었던 국경이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3.1절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집에 국기를 기양을 잘 안 했었는데 한번 태극기를 달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태극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뺨을 물들인 태극기,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바람개비. 이번 3.1절의 주인공은 단연 태극기였습니다. 광복 70주년에 맞은 올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이 진행 중인데요. 시도 새마을 지도자 연합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 등과 태극기 달기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경일 태극기 개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베란다에 국기꽂이 설치를 장려하고 국기 개양 우수단지를 선정해 다음에 아파트 보조금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인데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태극기 달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은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국민으로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르고 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결해서 더 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는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그리고 그 외 정부가 지정한 날에 개양하며 개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밖에서 바라봤을 때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편에 달면 되며 단독주택은 대문의 중앙이나 왼편에 개양합니다. 보통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가 떨어지지 않게 개양하지만 현충일과 국장 기간 등에는 국기에 세로 너비만큼 내려 조기로 개양함으로써 조의를 표합니다. 태극기는 시청과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인터넷 우체국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요즘엔 더러워지면 세탁도 가능합니다. 단 태극기가 찢어지는 등 훼손됐을 때에는 불에 태우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버려야 합니다. 간절한 역사의 순간마다 함께 했던 태극기. 하지만 언젠가부터 태극기 개양률은 점차 낮아져 최근엔 20% 남짓 저조한 수준인데요. 국경일 그 의미를 되새기며 태극기 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습니다. 하남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태극기 달기 거리 캠페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경일에도 태극기를 개항하는 가정이나 건물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하남시에서는 태극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국경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거리 캠페인이 전개됐습니다. 하남시와 하남시 의회가 후원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하남시 협의회 회원 200여 명에 의해 펼쳐진 태극기 달기 캠페인은 하남시청에서 신장초등학교 사거리 사이에서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민족의 혼이 담긴 태극기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며 전 가정이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년에 국경일이 5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좀 내가 태극기를 소장하고 있지 않아서 안다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지 않아서 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내일 모레가 3.1절인데 3.1절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국경일날 이렇게 가정마다 태극기를 이렇게 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하남시 협의회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가지고 전 시민에게 홍보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태극기 개항을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남뉴스 이강우입니다. 하남시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 발대식을 갖고 298명의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는 데 적당한 노동과 사회활동은 기본. 하지만 노인들의 사회활동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지난 2월 26일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201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선발 대상자 298명이 참석해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소양교육을 실시해 활동 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 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 만들기를 이수토록 했습니다. 한편 참여노인 298명은 스쿨존 교통지도, 급식 도우미, 복지시설 지원, 도서관 도우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화려한 왕벚꽃과 함께 새봄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제주 왕벚꽃 축제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따뜻한 남국 제주도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 중에서도 꽃잎이 크고 아름다운 제주 자생종인 왕벚꽃을 보며 겨울의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잊고 봄의 정취에 마음껏 젖어주는 것도 제주 관광의 한 묘미가 될 것입니다. 제주의 왕벚꽃은 서귀포 시내와 중산간도로, 종합경기장 등 도내 전역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벚꽃을 접할 수 있는 제주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선홍빛 동백꽃과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쭈꾸미가 조화된 서천 동백꽃 쭈꾸미 축제가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나무숲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며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3월부터 5월까지 산란기로 살이 더욱 쫄깃쫄깃 고소해 맛이 일품인 쭈꾸미 요리 시식 행사, 어린이 쭈꾸미 낚시 체험, 포토존 등 예쁜 동백꽃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와 서해로 지는 노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서천 동백꽃 쭈꾸미 축제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응원이란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응원해야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길을 올곧게 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